안녕하십니까. 게리직 컴퓨터 일반 강사 최희준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게리직 컴퓨터 일반 과목은 우리가 게리직 시험에 합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범위가 많이 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목은 3개의 과목을 보지만 컴퓨터 일반의 과목은 한 과목이지만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한 8개의 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의 세부적인 과목이 8개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과목이 운영체제가 있고 전산기 구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8개가 있다는 거죠. 그 한 과목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책의 두께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나 일반 학교에서 한 1년 동안 배우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론을 담고 있는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8개에 해당되는 책을 가지고 2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점수가 낮고 떨어지는 비율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만큼 합격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범위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교재와 정확한 강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으로 많은 양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위주로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위주로 해서 정리한 책을 가지고 제가 아주 손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고 또 이 컴퓨터 일반의 특성상 글로 답변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통화를 제가 강의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때 바로바로 통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내용을 쓰고 언제쯤 통화 가능한가요? 이렇게 어떤 내용이든 질문 내용이 있겠죠? 간략하게. 그 다음 언제 통화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죠? 몇 시쯤에 통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어떻게 출제됐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회분이 출제가 됐죠. 20문제씩. 그러니까 연태껏 80문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80문제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출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다는 얘기가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출제 시험 문제에 충분하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자, 과목은 8개입니다.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있고요. 정보통신이라는 개념, 소프트웨어 공학, 전산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언어인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에 보면 윈도우즈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윈도우즈가 뭐고 또 윈도우즈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험에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운영체제 속사정을 질문으로 해서 주는 거죠.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자동차 운전하는 걸 문제로 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의 정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의 기본 알고리즘, 기본 내용, 기초적인 내용, CPU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메모리에 적재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4문제, 4문제, 5문제, 4문제 보통 4문제 이상이 계속 출제가 됐고요. 전체를 보면 가장 비율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정보통신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쓰는 것처럼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죠. 인터넷에 사용되는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인터넷 주소, 어떻게 도메인이 구성이 되었고
인터넷 주소가 뭐고, 인터넷 어떤 특성이 뭐고, 내부 기술이 뭐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최신의 통신 기술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요즘에 더 나가서는 이제 보안 기술까지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초기에 2008년엔 6문제가 출제되었다가 2014년엔 5문제까지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내가 게임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결국 이제 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을 통해서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기술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비율이 처음에는 거기 등장이 되지 않았다가 한 문제 정도, 2014년에 3문제가 출제가 돼 굉장히 많이 분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문제, 5문제, 3문제를 다룬단 말이죠. 이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기본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대학에서는 거의 한 권짜리란 말이죠. 거기서 3문제를 뽑게 되니까 3문제, 4문제를 뽑게 되니까 출제자는 시비가 되려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내지 않겠죠. 전통 있는 문제와 중요한 문제들을 또 복합적인 내용을 담는 그런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산기 구조를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죠. 컴퓨터의 내부 구조입니다. CPU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회로는 또 어떻게,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전자회로거든요. 전자회로. 전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전기가 공급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수학적인 개념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문제에다가 2014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예를 2개 이상은 항상 출제되는 문제죠. 자료 구조는 자료, 컴퓨터 내부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들의 어떤 관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에 보면 친구들을 검색하지 않습니까? 뭐 홍길동을 찾아라면 홍길동을 다 입력해서 전화번호를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첫 글자만 써서 찾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자료 구조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한다든지, 정렬할 때 방법들이 되게 많죠. 하나의 방법으로 순서를 정렬하는 방법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이것이 역시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들 하죠. 역시 2문제. 2010년과 2012년에 4문제 출제됐다가 2014년에 2문제가 출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군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들이 있겠죠. 학생이면 학생, 자동차, 뭐 백화점,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컴퓨터 자료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 데이터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컴퓨터 세계로 옮겨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뭐 회사라고 하면 회사의 모든 상품 정보나 직원 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집어넣겠죠. 그 집어넣은 것을 내가 어떤 사람도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게끔 해주는 그러한 데이터 뱅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론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는 도구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이직이라는 것도 있고 코블이라는 것도 있고 포트란이라는 것도 있고 C 언어라는 것도 있고 자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웹 언어도 있고, 어떤 게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무조건 뭔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명령을 줘야 되겠죠. 그 명령을 주는 문법 체계를 우리가 체계화시킨 것을 프로그램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C 언어와 자바가 위주인데요. 네, 그 전에 것들은 옛날 거고,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좋은 것들은 이제 C 언어, 자바, 뭐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언어론인데,
거기에 대한 명령어라든지 덧셈, 뺄셈, 연산자라든지 어떻게 반복하는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는 3문제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1문제가 출제가 되죠, 14년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언어이라고 하는 것은 C 언어를 배우는데 C 언어는 이것도 역시 1년 이상, 2, 3년 정도 배워야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1문제나 2문제를 위해서 그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특징들이나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지 못하고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런 것들이 충분한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공부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엑셀이라는 거죠. 엑셀. 엑셀이 뭐 워낙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엑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고 중간 정도의 레벨이 있습니다. 엑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서 쓰는 함수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어떻게 하면 빨리 합산을 하거나 평균을 계산하거나 어떤 자료를 뽑아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함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하나씩 출제가 되는 거죠. 엑셀은 반드시 하나씩 출제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개의 과목을 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라도 놓칠 수 있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학적인 것도 있고 공학적인 것도 있고 전자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만 걸러내지 않고 쉽게 강의 듣지 못하면 쉽게 강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개의 과목과 함께 저와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인 운영체제의 개념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첫 페이지 과목의 첫 내용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죠.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OS라고 합니다. Operating System이죠. Operating System. 자,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해보죠. 자, 운영체제는 대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가끔씩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가 뭔지 아시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인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 여러분이 보통 이런 경우가 있겠죠. 컴퓨터가 사람이 있고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서 누굴 위해서 개발을 했느냐? 사람 위주로 개발이 되면 여러분이 쓰는 형태, 게임이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응용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그런데 기계 입장에서 개발이 되면 뭐라 그런다? 이것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여지고 보여지는 것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여러분 보고 게임을 하거나 뭐 워드를 하거나 엑셀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건 다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여지지 않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CPU를 관리한다든지 메모리를 관리한다든지 컴퓨터 안에 부품들이 되게 많겠죠. 그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적재한다 그래요. 자, 어려운 말이죠.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는 메모리가 있겠죠. 메모리. 그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엑셀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런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해주는 건 물론 눌러서 명령을 주는 거지만 직접 디스크에 가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끌어올리는 행위는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PU를 관리한다. CPU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존재하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뇌야, 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역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메모리.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를 관리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처음 듣는 얘기죠. 인터럽트를 관리합니다. 인터럽트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 용어상 정지한다는 개념만 생각합니다. 정지, 스톱한다. 왜 스톱하느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을 우리는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관리한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다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죠. 파일 관리, 여러분이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복사하고 삭제하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것들 외에 여러 가지를 효과적으로 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한 관리들을 해낸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시스템 소프트웨어 역할들이죠. 이것들을 다 종합해낸 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운영체제다 이겁니다. OS다 이거. 그래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복잡한 수식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이건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운영체제 기본사항은 뭐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좀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는 기본 프로그램이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여지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러면 다 뭐다? 응용 소프트웨어다. 주기억장치고 억제거나 CPU 관리 이런 것들은 다 관리적인 개념이 들어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가야 될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얘는 자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인데 자원을 관리한다. 자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소스라는 말을 쓰죠. 리소스. 근데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이 있어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 금방 잠깐 언급했던 CPU죠, CPU.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것이 CPU예요. CPU를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프로세서. 혹은 다른 말로 처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로세스 말고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세스. 요건 써. 하드웨어 자체를 말하고 프로세스. 요거는 뭐냐면 PROCESS.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여러분이 컴퓨터를 운영할 때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이 지금 메모리에 올라가 실행 중에 있거든요. 그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실행 중이어야 돼. 실행이 안 되고 디스크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자원을 관리한다. 지금 운영체제의 특징이 뭐냐, 혹은 운영체제 설명을 했을 때 잘못된 건 뭐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명만 합니다. 그러니까 CPU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CPU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은 내가 워드 작업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지요. 그죠? 엑셀 작업하면서 음악 들을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운받는 것도 프로세스고 음악을 듣는 것도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엑셀도 프로세스예요. 현재 실행되는 것은 다 프로세스입니다.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하나의 CPU로 실행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서 쓸 수 있겠느냐.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 누구는? 운영체제는. 그 다음 메모리 관리.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롬과 램이죠.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롬과 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여기는 롬이 있고 여기는 램이 있습니다. 이 램이라는 공간과 롬의 공간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이 있어야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은 처리가 돼요. 이 공간이 없어서는 프로그램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CPU하고 메모리예요. CPU하고 메모리가 있다면 우리는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메모리라는 공간에 모든 게임이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컴퓨터의 모든 작업들은 다 이 메모리 공간에서 씁니다. 그럼 이 메모리 공간이 무한히 크지 않습니다. 무한히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작업을 수행할지 해야 되는 작업을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역시 운영체제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를 두 개로 나눴는데 이거는 read only 메모리예요.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다 그러고 이거는 램은 랜덤 어세스 메모리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여기는 비휘발성이라 그래. 비휘발성. 요거는 휘발성 메모리다 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휘발성이라는 것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 거는 컴퓨터가 전원이 공급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 여기는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램이라고 하는 영역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든 정문 공급이 차단이 되면 다 없어져요. 자, 간단한 예로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세탁기는 누구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세탁기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세탁기가 일단은 전원을 공급했을 때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장치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세탁이 뭐다? 몇 시간을 할 거고 어떤 용도로 세탁을 할 거다? 이랬을 때 그거를 실행하기 전에 전원 공급이 딱 차단이 되면 그 내용이 사라지겠죠. 여러분이 집에서 컴퓨터를 할 때 워드 작업을 합니다. 그죠? 워드 작업을 하고 그림 작업을 하고 게임을 합니다. 그것을 디스크로 저장하기 전까지 그대로 메모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 차단이 되면 이 내용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랜덤 어세스 메모리. 그건 리드 온리 메모리. 그럼 얘는 뭘 해주는 거냐? 기본적으로 처음에 전원을 켜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셀프 테스트를 합니다. 자기가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입출력이라고 하는 BIOS라고 하는 Basic Input Output System이라는 것을 막 어떻게 해줍니까? 세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로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트스트래핑 로더라고 하는 곳에 이놈이 바깥으로 나가서 디스크에 담겨져 있는 운영체제를 메모리에 끌어올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트라고 그러죠. 보통 여러분 부팅이라고 부팅. 그럼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운영체제는 사라집니다. 다시 키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이상이 없는지 여러분이 보통 컴퓨터면 시커먼 화면에서 하얀 글자가 막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 컴퓨터의 초기 화면이 뜨기 전까지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있다? 롬에 들어가 있다. 롬. 그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야 요 세 번째 부트스트래핑 로더에 의해서 디스크에 가서 운영체제 일부를 메모리에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자, 롬과 램은 어떤 의미다? 컴퓨터의 기억 장치인 내용이다. 롬은 어떻게 돼? 안에 어떤 내용이 기억되어 있든 전원과 무관하게 항상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이. 그런데 램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차단된 상태는 아무것도 없다.
전원이 켜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워드 작업을 하고 엑셀하고 그림을 쓰면 쓸 때마다 이 공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디스크에서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지 않는 한, 디스크에서 파일로 저장하지 않는 한 전원을 차단하면 싹 날아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잖아. 저장 못해서 날아갔어.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워드를 램 공간에서 작업하다가 그 문서를 디스크로 세이브를 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전원이 나갔을 경우에 날아가는 공간이다. 자, 그럼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다? 램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제한된 공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쓸 것인지를 누구는 해야 된다? 운영체제는 고민해야 된다. 자,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이거 디스크잖아. 디스크. 물론 실제 그림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주기억장치라고 그래요. 주기억장치. 여기는 뭐라 그래? 보조기억장치라고 하죠. 당연히 크기는 어디가 더 크다? 보조기억장치가 더 큽니다. 이거에 500배, 1000배 이렇게 된다는 거지. 크기 용량은. 그 용량 크기는 지금은 너무 크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컸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메가다. 1메가. 이것도 단위가 지금 설명하면 굉장히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요거의 10배다. 100메가? 아니다. 이게 1기가다 그러면 이거는 100기가. 그만큼 100배, 1000배 크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원래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요건 조그맣게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크게 된단 말이에요. 기타 I/O라든지 입출력 장치, 인풋 아웃풋 장치 혹은 네트워크 장치를 관리해야 된다. 왜? 이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무한히 그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무한히 많지도 않아. CPU도 여러 개가 아니고 메모리도 크지도 않고 디스크도 한 개가 있는 거고 입출력 장치도 하나, 두 개뿐이지 네트워크 장치도 컴퓨터 통신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치 여러 가지 장치들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한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효과를 볼런지 고민해야 된다. 누구는? 운영체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쓰죠. 어떤 거? 여러분은 엑셀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원을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부팅 방법은 컴퓨터 운영 방법,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아예 컴퓨터 램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롬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초기에는 컴퓨터 운영 체제가 어떻게 돼? 이 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워낙 프로그램이 많아지잖아요. 옛날에 운영 체제는 그냥 컴퓨터의 기본 동작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양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기능만 할 수 있었으면 된다 이거죠. 얘네들 중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워낙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니까 계속 추가되겠죠. 추가된 내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디스크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필요한 내용을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워드라는 작업이 있다. 아래 한글이라고 한다 그러면 디스크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이 상태는 무슨 상태가 아니다? 디스크에 존재하는 건 절대 프로세스 상태가 아니다야. 그래서 여러분이 더블 클릭해서 얼로 올라가면 메모리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 뜨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프로세스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운영체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네 번째는 기타 뭐 사용자 컴퓨터의 이용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게 운영체제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볼까요?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해보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메모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롬이 있고 여기는 램이 존재합니다. 맞죠? 네, 롬이 있고 램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PU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기타 장치들이 존재하겠죠? 뭐 키보드라든지 뭐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러면 처음에 전원을 켜게 되면 뭘 해준다? 컴퓨터에 부착된 내용들이 여기는 내용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여기는 원래 그냥 있다. 항상 전원을 켜면 순서대로 작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셀프 테스팅을 하고 보통 포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BIOS입니다. Basic Input Output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들, 가장 작은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죠. 동작할 수 있도록. 얘는 컴퓨터 내부에 존재하면서 롬에 존재하면서 전원이 공급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실행 중에 있다. 항상 기억돼 있다. 자, 이게 끝나면 바로 어떻게 돼?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디스크에 가면 바로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얘를 북북북북 긁어다가 어디로 올린다? 램에 적재한다. 이렇게. 맞습니까? 전원이 끄면 다시 OS는 운영체제는 없어지겠죠? 요걸 우리는 무슨 과정이다? 부팅 과정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부트 스트래핑 로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더. 자, 요 로더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갖다 놓는다. 이걸 우리가 로더라고 하죠. 지금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로 가져온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를 갖다 놓는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부팅 과정을 통해서 이 상태가 되면 컴퓨터의 초기 화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임이라든지 워드나 엑셀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서 클릭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올라와 메모리로 올라와.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예, 프로세스 상태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죠. 좀 더 쉽게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책에도 있는 내용이죠. 자, 컴퓨터 시스템을 지금 이 전체를 우리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자. 병원. 병원이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 CPU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죠, 의사.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핵심이죠. 얘를 뭐라고 하죠? 의사를. CPU로 하자, CPU.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환자를 뭐라고 할까요? 환자. 환자를 지금처럼 했던 프로세스라고 하자. 자, 여기 뭐야? 운영체제가 있고 얘를 누구라고? 환자라고 하자. 됐습니까?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시설이 있겠죠? 시설. 병원 시설을 그냥 주변 장치 정도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뭐 키보드나 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다 병원에 있는 하나하나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자. 중요한 건 이것들이니까. 그러면 대체 운영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운영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니까. 얘는 대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병원장입니다. 병원장. 병원장입니다. 자, 보세요. 자,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자체가 존재했고 롬이라는 공간 안에 리드 온리 메모리라는 공간 안에 컴퓨터 기본 동작, 컴퓨터의 부품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쓸 수 있는 기초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바로 바깥으로 나와서 뭐야 이건 보조기억장치라 그랬죠? 여기는 주기억장치죠? 예. 여러분에 해당되는 램입니다. 램.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억장치 영역이 있겠죠? 내가 공부를 해도 그것이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트에 적죠. 그것처럼 메모리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다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기억할 내용이 있으면 디스크에 저장, 노트에 저장하듯이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조기억장치라고 해. 이건 주기억장치.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다 주기억장치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나눠 쓰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어디서 배운다? 메모리 기법에서 배우도록 하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로더에 의해서, 로더가 뭐라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과정은 부팅 과정이고 OS는 얼로 올라갑니까? 램 영역 올라가니까 전원을 꺼도 언제든지 이건 어떻게 돼? 전력을 끄면 없어지고 또 키면 올리고, 그럼으로써 이 운영체제가 바로 이 램의 상주가 되는 시점에 바로 모든 컴퓨터는 얘손에 들어가는 거죠. 얘손에. 이 CPU나 키보드나 모든 형태는 다 누가 장악하게 되는 거다? 얘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의 환자만 운영을 했다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일 프로그래밍 방식이라 그래. 단일, 싱글 타스킹이라 그러죠. 영어로 싱글 타스크. 타스크는 작업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프로세스란 말도 됩니다. 프로세스 이거 하나. 작업 혹은 잡. 이런 말들은 어떻게 돼? 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의 환자만을 실행한다. 프로세스는 뭐라 그랬어요? 환자라고 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이 운영체제인 병원장은 의사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공급을 하겠죠. 그렇습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 못 해봤겠지만 제가 처음 컴퓨터 썼을 때는 만약에 컴퓨터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럼 프린트를 하나를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죠. 한번 출력을 하게 되면 다른 짓은 못해. 나가서 담배 피거나 밥 먹고 와야 돼. 끝날 때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다운을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그럼 다운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 동작을 못합니다.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방식을, 운영 방식을 뭐라 그래? 단일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썼다가는 우리가 CPU가 너무 낭비가 되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의사 월급이 한 2천만 원 된다 그래요. 1,000에서 2천. 그러면 한 하루 동안 한 명만 치료하면 병원장은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명의 환자를 갖다 놓자. 여러 명의 환자를 갖다 놓음으로써 이 여러 명의 환자를 치료한다.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다중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다중 프로그램 방식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명의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옛날에는 한 명의 환자를 의사 한 명이 치료했단 말이죠. 1시간이라고 기존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봤지만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5분이나 많으면 10분 정도? 그리고 의사는 그 50분을 논다? 병원장이 볼 때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잘 짜서, 이 환자들을 계획을 잘 짜서 1시간 안에 4명의 환자를 운영만 시킬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겠죠. 4명의 환자 더 많이 100명, 1000명을 만들어 놓고 시간만 운영할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는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래서 이 병원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 방식일 때는 멍청한 병원장이고, 요런 운영을 할 때는 여기다 악덕이라는 걸 붙여야 돼. 악덕 병원장은 목표가 뭐다? 얘가 악덕 병원장인데 정해져 있는 CPU나 정해져 있는 메모리 공간이나 정해져 있는 의사나 한 명밖에 없는 의사, 병원 공간, 거기 갖고 있는 시설, 그것만 가지고 최대 많은 환자들을 끌어놓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야?
기존에 갖고 있던 CPU나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시설 장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까인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뭐다? 운영체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제한된 공간, CPU 하나밖에 없어, 주변 장치 이런 것들 다 하나밖에 없어. 이 제한되는 하나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프로세스를, 많은 환자들을,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끔 고민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야? 악덕병원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의 성능평가를 해보죠. 어떤 게 더 좋은 운영체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이 존재해. B라는 병원이 존재해. 얘가 운영체제가 있어. 얘도 운영체제가 있다고. 저걸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가 있고 이 운영체제가 있는데 어디가 더 운영을 잘하느냐. 우리가 좋은 것은 성능평가가 높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악덕병원장일수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자, 얘는 1시간 기준으로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치료가 됐다고 합시다. 1시간 기준으로 해서 환자가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치료가 됐어. 여기도 1시간 기준으로 여기는 100명이 들어와서 100명이 치료가 됐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성능이 좋은 악덕병원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체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를 설명했을 때 틀린 거를 찾아라. 올바른 찾아라. 이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나가고 100명이 들어와서 어디가 더 많이 치료가 되는 거? 이쪽이 더 많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능평가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성능평가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다? 처리량입니다. 처리량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것이 좋은 운영체제죠. 병원에서 환자가 10명 들어와서 10명, 1시간 동안. 여기는 100명 들어서 100명. 한 명은 아니고 10명. 여러 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과정. 다중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이게 더 성능이 좋은 거죠? 더 악덕병원들. 더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똑같은 환경에서 운영을 하는데 얘는 10명 들어오고 10명, 100명. 더 처리량 극대화되는 것이 더 좋은 성능평가 요소이다. 두 번째는 신뢰도입니다. 여기는 10명 들어와서 10명 치료해서 나가는데 여기는 100명 들어와서 100명이 나가겠죠? 근데 이 100명의 환자들 중에는 약 처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수술 환자인데 뱃속에 가위가 들어가 있거나 그럼 이 병원을 가고 싶겠어? 절대 못 가죠. 이게 낫지 그래도.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은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제를 판단하게 될 때 기준은 바로 처리량이 극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도 극대화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내가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프린트를 하는데 엉망으로 출력이 된다든지 컴퓨터가 가끔씩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제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세 번째는 반환 시간이죠. 반환 시간. 이건 영어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다 영어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반환 시간은 뭐냐? 하기 전에 어쨌든 시간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시간이든. 운영체제에서 시간은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든. 시간을 늘리는 운영체제는 없어. 자, 반환 시간이 뭐냐면 어쨌든 시간을 줄일수록 처리량이 극대화되는 거고 거기에서 신뢰도만 잘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운영체제다. 좋은 병원장이다. 돈 버는 것으로 볼 때. 자, 그럼 반환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 병원을 갔다고 해봅시다. 병원을 갔어, 병원. 병원에 가면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입구야, 입구. 여기가 출구야.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의사 만나는 거 아니지. 뭘 해줘요? 접수를 하잖아, 접수. 그리고 좀 대기하고 있다가 의사를 그때 만나지, 의사. 의사도 잠깐 만나. 의사가 딱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아무래도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해야 돼 그러잖아.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지. 그다음에 다시 의사 만나지. 약 먹으면 되겠어. 약 타고 나가잖아. 그렇습니까? 병원에서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다 보고 입구로부터 나갈 때까지 이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하는 거야?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반환 시간. turn around time이라고 그러죠. 내가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지시하고 그 명령이 다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반환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야. 의사를 만나는 시간. 의사가 뭐라 그랬어? CPU라 그랬지. CPU를 뭐라 그래? 이거를 실행 시간이라 해요. 실행 시간.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의사를 만나지 않는 나머지 시간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거든 의사를 만나지 않는 건 다 뭐라 그래? 대기 시간이라 해요. 대기 시간, 웨이팅 타임이라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의사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 그래요. 응답 시간. 혹은 반응 시간이라 그래요. 반응 시간. 리스폰스 타임이라 그래요. 그럼 응답 시간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다? 대기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다 뭐야?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실행 시간. 의사를 만나지 않는 시간은 다 뭐야? 대기 시간. 두 가지로 크게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시간은 뭐다? 실행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대기 시간 중에 처음에 의사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우리는 응답 시간, 반응 시간이고 어디 포함된다? 대기 시간에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실행해, 워드를 실행해, 엑셀을 실행할 때 처음에 딱 실행을 했을 때 초기 화면을 딱 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응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쉬었다가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은 어떻게 돼? 무조건 다 줄여야만 됩니다. 그렇죠? 뭐 실행 시간은 절대 시간이라고 해도 어쨌든 시간을 늘리는 내용은 절대 없다. 운영체제는 시간을 줄여야 처리량과 반환 시간과 처리량이 극대화되고 시간을 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반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응답 시간이나 대기 시간들을 계속 줄여나감으로써 처리량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악덕 병원장은 환자들이 왔을 때 대기 시간을 확 줄이자 이거죠. 들어오자마자 의사 만나게 해주고 자꾸 지체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계획만 잘 짜면.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계획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2명의 환자가 동시에 들어왔어. 의사는 1명 뿐이야. 그럼 수술 환자를도 있고 하나는 감기 환자가 있어. 그럼 어떤 걸 먼저 해주는 게 좋겠어요? 수술 환자를 먼저 치료하면 감기 환자는 잠깐만 하면 되는데 한참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술 환자는 잠깐 양해를 구하고 감기 환자를 먼저 치료해 주는 게 낫다. 급한 수술이 아니라면. 이런 계획을 우리는 또 뭐라 그래? 프로세스 스케줄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서 가장 이해가 편한 것은 병원과 의사나 환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CPU와 프로세스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용 가능도. 이용 가능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진 시간에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 내가 병원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통 그 체력 검사 같은 거라든지 신체 검사, 종합 검사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접하게 되죠. 한쪽에는 혈액 검사하는 데는 텅텅 비고 엑스레이는 막 줄 서 있고 이거는 뭐야? 효과적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도를 우리는 평가하는 거고 병목 형상 같은 개념이죠. 차가 우리가 정체가 된다, 병목이 된다. 이런 환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계획을 잘못 짜게 되면 쓸데없이 자원이 낭비되고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기다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높여야 되겠죠? 이건 줄여야 되겠죠? 병명 현상은. 이런 형태가 바로 뭐다? 어떻게 하면 운영체제가 악덕 병원자로 가서 정해진 기간 안에 얼만큼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가? 좋은 운영체제인가?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에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주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 부분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요소도 있죠. 그것을 우리 벤치마킹이라고 들어봤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가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홀인원 1.01.01이라는 것은 이 홀인원이라는 것은 골프에서 한 번에 군형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에서 한 번에 합격하자는 의미로서 모든 책은 저렇게 인덱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과목이라는 뜻이고요. 그 과목 안에 장으로 분류했고 그 장 안에 또 세부적으로 1부터 쭉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의 번호로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과목은 1, 두 번째 과목 2, 세 번째 과목 이게 뭐야? 8까지. 9까지, 8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01은 그 안에 또.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책을 보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써주면 제가 금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했던 겁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컴퓨터에 제한된 자원들인 프로세서,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왜?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풍족한 게 아니에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병원 큰 종합병원이 아니라 하나의 조그만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의사가 한 명 있고 이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의사 한 명을 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느냐 고민하는 게 운영체제 목적이다.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거다. 펌웨어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 펌웨어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 본체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의가 나와 있고 운영 방법이 나와 있죠. 초기의 운영 체제는 롬에 들어가 있다. 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을 크든 끄든 항상 존재하는 영역.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램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시행되는 무슨 프로그램 환경? 다중 프로그램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환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환자를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많이 처리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거.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부팅이라고 하죠. 부팅. 자, 목표. 컴퓨터 시스템의 처리량, 신뢰성을 다 최대화시켜야 되고 자, 시간 나오죠? 반환 시간, 응답 시간, 처리 시간, 대기 시간, 경과 시간을 다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컴퓨터에 구성하고 있는 자원을 효과를 운영해야 된다. 사용자가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옛날에는 제가 처음 쓸만 해도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쓰지 못했다고. 그러나 점점점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들어졌죠. 이것도 다 운영체제의 목표라는 겁니다.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스케줄링 한다. 이건 뭐야?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아까 환자가 들어왔을 때 수술 환자, 급하지 않은 수술 환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술 환자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감기 환자를 먼저 할 건지 둘이 들어왔으면 그걸 계획을 잡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해야 우리는 처리량도 많고 환자 수도 많고 환자도 믿음감을 주고 병원 가서 빨리빨리 끝내고 의사 만나는 시간도 빠르고 이런 것들을 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이런 형태로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쭉 설명했을 때 이건 악덕병원장이지 운영체제가 소프트웨어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 사용자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한 일종의 하드웨어 장치다. 이게 틀렸잖아. 맞죠?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한 기능도 다른 프로그램 작업에서 환경을 마련해주고 다 맞는 얘기죠? 이 정도로만 일단은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자.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한테 운영체제를 접근하게 될 텐데 운영체제의 기본, 처음의 개념은 이 정도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자, 성능평가는 10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설명했듯이 처리량에 대한 설명, 반환 시간에 대한 설명, 신뢰도, 이용 가능도, 병목 형상, 설명이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였죠.
정해진 시간에 얼마만큼 많은 자료, 환자를 치료할 것인지, 실행적인 프로그램을 치료할 건지. 영어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turnaround time. turnaround time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무진장 나오니까. 신뢰도 말씀드렸고, 이용 가능도 병목 형상. 충분히 여러분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문제 보세요. 처리량은 보통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되며 하루에 처리되는 작업의 개수, 시간당 처리되는 온라인 처리 개수 등으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작업을 처리할 건지를 고민하는 거. 병목 형상은 자원 용량 또는 처리량에 있어서 최대 한계를 도달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병목 형상은 최소한 줄여야 되겠죠. 응답 시간은 주어진 작업의 수행을 위해서 시스템의 도착지점 완료부터 그 출력이 사용자 제출돼. 이건 응답 시간이 아니고 반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단 문제.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죠? 백분율. 얼만큼 어느 정도 사용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응답 시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죠. 자, 다중 프로그램 시간을 보세요. 좀 더. A라는 환자가 있고 B라는 환자가 있는데 처음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CPU는 한 명이죠. 그러면 CPU가 얘를 실행할 때 얘는 대기하고 있는 거죠. 환자는 의사는 한 명이야. 환자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동시에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의사는 한 환자를 치료할 동안 다른 환자는 다른 거 시키겠죠. 그러니까 봐요. 여기 은행 실행 시간이 여기하고 다 교체가 되잖아. 이렇게. 네? 그렇죠? 얘를 실행할 땐 얘는 딴짓하게 하고 얘가 실행할 땐 이게 딴짓하게 하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명의 의사가 있어. 환자가 프로세스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얘 5분 처리해주고 얘 5분 처리해주고 5분 처리해주고 5분 처리해준다면 물론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5분 처리하면서 빙글빙글 돌리면 얘 5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얘 끝나면 얘 5분 처리해주고 넌 딴 일 시키고 엑스레이 찍거나 혈액 검사 시키고 이렇게 치료하시면 4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컴퓨터 운영 체제의 계획이고 고민이고 목표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시간인데 시간에 대한 설명. 자, 응답 시간. 작업이 처음 실행될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병원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의사를 만났다. 또 대기하고 있다가 또 의사를 만났다. 뭐 엑스레이 찍었다. 그 다음에 약 타갖고 나갔다. 의사를 만날 때까지 뭐야? 실행 시간. 나머지는 다 뭐라고? 대기 시간. 처음에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응답 시간. 근데 응답 시간은 맞죠? 대기 시간은 실제 작업을 실행하지 않는 시간들을 더하고 응답 시간은 제외된다가 아니죠. 이게 틀렸죠. 제외되는 게 아닐까? 분명히 대기 시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실행 시간은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거.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시간. 반환 시간은 실행 시간과 대기 시간을 합친 시간. 맞습니까? 자, 다중 프로그램의 용어를 좀 정의를 해보고 자, 앞에서 그렸던 거죠. 롬이라는 게 있고 램이라는 게 있는데 램 안에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그죠? 부팅을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면 다중 프로그래밍. 자, 그런데 램 안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고 CPU도 어떻게 돼?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거는 다중 프로세싱이라 그래. 용어를 잘 구분하세요. 하나의 메모리 공간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다면 다중 프로그램이다. 혹은 멀티타스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CPU가 여러 개 있다. 이건 하나의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CPU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환자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죠. 그건 병렬이라 그래. 병렬. 이거는 병렬 처리에 적합한 거다. 자, CPU하고 메모리. PCP하고 메모리, CP하고 메모리, 컴퓨터가 3개라고 보면 되겠고 3개를 연결했을 때 이건 뭐라 그래? 다중 컴퓨터다. 컴퓨터, CPU 메모리가 컴퓨터라 그랬잖아. 그죠? CPU 메모리, CPU 메모리 컴퓨터니까 이런 형태의 모델은 다중 컴퓨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형태? 분산 처리. 분산 처리는
여러분이 만약 PC방에 컴퓨터가 많잖아요. 그 컴퓨터를 다 활용해서 어떤 하나의 작업을 처리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분산 처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다중 프로그램 설명이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다중 프로그램은 주격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적재한다. 맞죠? 다중 프로세싱은 하나의 주격 장치에 여러 개의 CPU로 구성된다. 맞죠? 병렬 시스템에 적합하다. 다중 컴퓨터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나의 독립적이라는 것은 CPU와 메모리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 통신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산 시스템에 적합하다. 맞죠?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중 테스팅은 사용자 감지는 다중 프로세싱이 아니라 다중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램은 뭐야?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작업을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를 프로그램을 한다. 여러 개를 작업한다. 이래서 다중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설명이 다중 프로세싱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운영체제 과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를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